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UI, UX 디자인을 할 때 필요한 색상적인 부분, 즉 컬러에 대한 부분과 그래픽 파일 포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색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론 설명으로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이미지 색상 모드는 몇 가지가 있죠? 자, 크게 우리가 RGB 컬러와 그 다음에 CMY 컬러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래픽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큰 개념 없이 접근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죠. 자, 가장 기본적으로 RGB는요, 우리가 모니터 색상, 즉 그래픽상에서 사용되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 빛의 3원색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색마다 각각의 256가지의 색깔을 표현하는데, 이 250단계의 색들이 모이면 총 16,000 컬러, 그쵸? 16,000 컬러가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웹 디자인이나 스마트폰 UI나 기타 모바일 게임이나 그래픽상에서 이루어지는 컬러는 모두 RGB 컬러로 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CMYK는 말 그대로 4가지 염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이 네 가지 염료는 이렇게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 4가지 색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출력 작업을 할 때, 즉 인쇄 작업을 할 때 표현하는 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 시간에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내가 포토샵을 가지고서 어떤 구성, 크게 2가지 구성을 나눌 때 모니터 출력 작업과 그 다음에 인쇄 작업 2가지로 나뉜다는 거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쇄 작업과 모니터 작업에서 또 해상도로 구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거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모니터 작업, 모니터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지금처럼 RGB 컬러 모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고해상도의 CMY 컬러 모드로 작업을 해야지 올바른 결과물을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RGB로 세팅을 해놓고서 작업을 하면 쭉 RGB로 놓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세팅만 잘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이 쭉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UI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이미지 파일 포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 파일 포맷은 지금 GIF나 그 다음에 JPG, 그 다음에 PNG, 이 3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래픽 파일 포맷이죠. 이 3가지 파일 포맷들의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GI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 파일 포맷인데, 특징으로 보면요. 용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왼쪽에 보시면 파일 형식 하나가 지금처럼 독립적인 애니메이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GIF 애니메이션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투명 컬러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자, 투명 컬러라는 부분은, 자, 지금 가운데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 디자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들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조합에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런 부분들 있죠. 요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지 뒤에 있는 배경과 자연스럽게 합성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투명도를 지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하지만 이 GIF 파일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인덱스 컬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픽상에서 인덱스 컬러와 트루 컬러 2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인덱스 컬러라 하면 바로 256가지 컬러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고 사진 같은 디테일한 컬러를 표현할 때는 조금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왠지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GIF, 이오르 컬러로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이크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파일이 바로 이 JPG 파일 포맷이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파일 포맷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는 이 JPG 파일을 손실 압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손실 압축이라는 얘기는 내가 압축을 해주면 해줄수록 용량을 굉장히 다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압축을 걸수록 퀄리티는 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안 걸어주고 고퀄리티로 가게 되면 말 그대로 화면은 트루 컬러를 그대로 지원하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트루 컬러는 실사가 가지는 색상 거의 그대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대신에 용량은 조금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압축을 통해서 고퀄리티와 저퀄리티, 고용량과 저용량 이렇게 나눌 수 있게 작업하는 것이 바로 JPG,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 파일 포맷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JPG 파일 포맷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JPG 파일 포맷도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투명 컬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다른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의 이렇게 레이어상, 즉 겹쳐서 표현을 할 때 이 이미지의 외곽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차서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이미지 파일 포맷끼리 여러 장이 겹쳐서 어떤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적합하지 않은 파일 포맷이에요. 하지만 투명 이미지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퀄리티의 배경을 깔아준다든지 그럴 때는 이 JPG 파일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요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일 포맷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NG 파일 포맷인데, 이 PNG 파일 포맷은 바로 JPG와 GIF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파일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GIF처럼 용량이 낮기 때문에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JPG처럼 트루 컬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트루 컬러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비트 조절을 이용한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트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 표현할 때 8비트, 그 다음에 16비트, 24비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8비트는 우리가 인덱스 컬러라고 해서 이렇게 이오르 컬러를 지원하는 게 우리가 8비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6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픽상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영상물 요럴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이미지 파일 포맷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8비트의 이오르 컬러와 트루 컬러의 24비트 컬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PNG 파일은 내가 8비트나 또는 24비트 그래픽에서 사용할 수 있는 8비트와 24비트 두 가지 컬러를 내가 형식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투명 컬러를 지원하는데, 자, 참고로 여기서 8비트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256가지 생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PNG 파일은요, 이 투명 컬러 자체들도 8비트로 표현해줄 수 있어요. 전체로는 24비트지만 투명 색상을 또 8비트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투명 이미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GIF 같은 경우도 투명 컬러를 지원하지만 GIF는 투명 컬러 이 투명 부분을 4비트밖에 표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투명 컬러도 딱 한 가지 색상밖에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흰색으로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PNG 파일은 투명 컬러도 지원하지만 그 투명 컬러 자체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즉 투명 단계도 256가지 단계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 디자인을 할 때 요즘 유행하는 것이 드롭 섀도우나 아니면 아웃그로우처럼 외곽에 투명하게 또는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들어가는 효과,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PNG 24비트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포토샵을 열어놓고서 이 세 가지 파일 포맷의 특징을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포토샵에서 이 각 GIF와 JPG와 PNG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320에 240,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컬러 모드를 반드시
RGB 컬러로 놓고 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창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스마트폰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간단한 아이콘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툴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자, 이러한 간단한 말풍선 형태의 모양을 만들었죠? 자, 여기다가 자, 색을 하나 채워 넣습니다. 아, 이때 보면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던 안티 알리아스가 적용되어 있네요. 이렇게 안티 알리아스가 적용되어 있으면 자, 곡선 처리할 때 안티 알리아스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자, 이미지가 거칠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를 다시 버리고 이번에는 안티 알리아스가 적용되어져 있는 상태로 다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이 좀 이쁘게 안 나와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이용해서 같이 제작을 할 때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하여튼 제가 이러한 간단한 모양의 아이콘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다양한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자,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드롭 섀도우 기능이죠. 자, 드롭 섀도우 기능을 제가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제가 효과를 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효과도 좀 강하게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줬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효과도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색상은 밝은 하늘색과 진한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됐죠? 좀 더 진하게 해볼까요? 이 색상차가 강해야지 좀 더 입체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레이어를 하나 또 추가를 해서 자, 이번에는 이 펜 툴을 이용해서 이 쉐입 툴이죠. 쉐입 툴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의 원을 하나 그렸고 그 다음에 광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살짝의 왜곡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패스 영역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 선택 툴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패스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한 곳에다가 제가 투명도가 바뀌는 그라데이션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자,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고 드래그를 해주면 자,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 많이 보시죠? 스마트폰 디자인을 할 때 이러한 형태의 아이콘 많이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실제 제가 GIF, JPG, PNG 세 가지 파일 형태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이미지를 저장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의 이미지로 이렇게 합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자, 먼저 이 레이어 이펙트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레이어 이펙트 효과를 다시 분해를 시켜볼 거예요. 자, 지금 이 과정은 나중에 우리가 이 후반부의 고급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이런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 파일 포맷을 알아보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컨트롤 클릭을 해서 해당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카피, 그 다음에 새 창에다가 그대로 갖다 놓겠죠. 자,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디자인을 할 때 이 상태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반드시 배경은 투명하게 가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세 가지 형태로 저장을 제가 해볼게요. 자, Save for Web 기능을 이용해서 먼저 자, JPG 파일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JPG 파일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용량을 내가 조절함으로써 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퀄리티를 낮추면 이미지가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용량 자체는 굉장히 다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를 높이게 되면 화질은 좋아지지만 용량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압축 손실 방식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제가 JPG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바탕화면에 JPG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GIF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GIF로 저장을 했을 때는 이렇게 투명 이미지가 적용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컬러 테이블이라는 부분에서 이 한 칸 한 칸이 화면에 꽉 차는 것이 256가지 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 컬러는 지금처럼 한 가지 색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256 컬러 최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볼게요. GIF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다시 Save for Web에 가서 이번에는 PNG 24비트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ave PNG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저장한 이미지 3개를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JPG, 그 다음에 PNG, 그 다음에 GIF 이 3가지의 파일을 열게 되면 자, 화면에처럼 이렇게 3가지 파일을 열었어요. 자, 먼저 JPG 파일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화면처럼 자, 분명히 제가 JPG 파일을 저장할 때는 이 배경 이미지를 끄고 저장을 했지만 실제로 투명 컬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흰색으로 차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흰색으로 차 있게 되면 자, 제가 다른 배경에다가 한번 합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320에 240이라는 화면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배경에 무언가 차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그라데이션을 한번 깔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JPG 파일을 합성을 시켰을 때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부분이 뚫려야지만 뒤에 있는 배경과 자연스럽게 합성이 될 텐데 그 투명 이미지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으로 차서 나온다는 얘기죠. JPG 파일은. 자, 그 다음 GIF 파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GIF 파일을 복사를 해서 화면에 갖다 놓으면요. 자, 지금처럼 분명히 화면에 투명 이미지는 지원을 했지만 그 투명 이미지를 한 가지 색밖에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명 이미지는 지원을 했지만 지금처럼 투명 컬러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흰색으로 차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JPG 파일 형식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PNG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면 자, 이 PNG 파일은요. 분명히 트루 컬러를 지원하면서도 자, GIF와 비교를 해보면 그쵸? 자, 이거 왼쪽에 있는 얘가 GIF고요. 이것이 바로 PNG 파일인데 자, 확대를 해보면요. 제가 제작 당시에 드롭 섀도우 효과라든지 그런 효과가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전체적으로 투명 컬러를 다 지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GIF 파일은 한 가지 색밖에 투명 컬러를 지원 못한다라는 거. 자, 이러한 특징에서 알아본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UI 디자인을 할 때 어떤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어떤 파일이죠? 자, 그쵸? 지금처럼 이렇게 PNG 24비트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지만 제가 이러한 자연스러운 형태의 이미지의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스마트폰 UI 디자인을 할 때 필요한 색상 모드와 그 다음에 JPG, GIF, PNG 3가지 파일 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